물질의 특성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물질이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들을 분류를 해주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물질을 분류를 해주는데 보면 이 물질은 순물질이라는 거랑 혼합물이랑 두 개로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말뜻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순물질은 말 그대로 뭐예요? 순수하다는 소리는 뭔가 섞이지 않은 하나로만 되어 있다라는 정의고, 그 다음에 혼합물은 뭔가 섞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순물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그냥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호돈소, 순물질 뭐 이렇게 불러줬는데 요새는 그냥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원소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금속, 구리, 철 또는 다이아몬드는 뭘로만 되어 있냐면은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 그 다음에는 수은, 그 다음에 O2 같은 산소, 이런 것들이 즉 한 가지 원소로만 결합을 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걸 호돈소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냥 원소라고 합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당연히 가지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순물질이에요. 우리 앞에서 1학기 때 화학 배웠잖아요. 거기서 염화 나트륨 같은 이거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원소끼리 결합은 했지만 그냥 이거 자체로 각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순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에탄올, 에탄올은 화학식이 C2H5OH,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거 자체가 뭔가 섞이지 않은 그냥 순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물질들은 각기 그냥 딱 한 가지 물질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질을 고유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즉 물질의 특성이 명확해요. 딱 정확하게 한 가지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명확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바로 혼합물이다 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 다 여러 가지 섞인 것도 다 혼합물이에요. 그런데 얘가 크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랜덤하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섞이는 게 균일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분 물질이요 고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라앉는 것이 없어요. 가라앉는 것이 없고요. 어디를 취하더라도 여기 위, 중간, 아래를 해서 요만큼만 떼보고 요만큼만 떼보고 요만큼만 떼봐도 각각 혼합되어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르게 일정하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일 혼합물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우리가 보통 용액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용액이 꼭 액체 상태만 용액은 아니에요. 기체 용액도 있고 고체 용액도 있고 액체 용액도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를 때는 액체 상태만 용액이다 라고 불러주는데 실제로 과학에서 용액이라고 하는 의미는 균일하게 섞여져 있는 균일 혼합물들을 통틀어서 용액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설탕물, 식초 같은 경우에는 액체 용액,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경우에는 기체 용액,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액체 용액. 그 다음에 합금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을 돼 있는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급식 먹을 때 쓰는 식판, 스테인리스, 아니면은 귀금속으로 쓰는 14K, 18K 금 같은 경우가 금속이 균일하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 합금 같은 경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체 용액에 해당이 돼요. 얘네들은 성분 어디를 취하더라도 그 혼합 비율이 어디는 좀 더 금이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분 물질이 다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그 혼합 비율 자체가 일정한 거를 바로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주스 또는 뭐 여러분들 여기 미숫가루 같은 거를 타놓으면 네. 자, 이게 처음에 두면은 이게 막 흔들었다 두면은 고르게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밑에 보면은 좀 가라앉는 게 있고 위에는 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래 부분, 중간 부분, 윗 부분 이렇게 딱 이 부분만 떼가지고 보면은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다라는 소리는 성분 B가 일정하지가 취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얘는 가라앉는 게 있어요. 네, 가라앉는 것이 존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숫가루나 아니면 과일 주스나 흙탕물 두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는 게 생기죠. 그거는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특히나 여러분들 우유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균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용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유에는 유지방이라고 하는 지방 입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무거워서 평소에는 좀 약간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먹기 전에 막 흔들어 가지고 먹어주는 게 골고루 안에 있는 유지방 입자가 퍼져서 그냥 놔뒀다가 위에 것만 따로 먹고 놔두면은 아래 게 좀 맛이 진할 거예요. 유지방이 좀 많이 뭉쳐져 있어서. 특히나 우유는 균일 혼합물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탕물은 설탕 플러스 물이고, 식초는 아세트산 플러스 물이고, 네,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뭐 헬륨 이런 것들에 다 혼합물이니까 각각의 성분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가져요. 그러니까 순물질 각각의 성질은 그대로 가져요. 이건 화합물질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섞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섞여 있는 물질에 혼합되어 있는 비율에 따라서 흔히 우리가 이거는 이제 농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설탕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농도가 진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혼합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그러니까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기본적으로 같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밀도 같은 물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들은 각각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순물질의 성질은 갖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녹는 점이라든가 끓는 점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주면 혼합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물질도 몇 가지, 두 가지, 호돈소 물질, 그 다음에는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 같은 경우에도 균일 혼합물하고 혼합 비율이 다른 균일하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순물질이고 어떤 물질이 혼합물이고 또 어느 게 균일 혼합물이고 어느 것이 불균일 혼합물인지 보면서 바로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물질하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즉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 또는 고유한 값을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깔, 냄새,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면 식초 냄새는 딱 정확하게 알죠. 이건 식초 냄새다. 또 여러분들 알코올 냄새를 맡아보면은 이거는 술 냄새 같으니까 알코올이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 냄새, 맛, 그 다음에는 끓는 점, 녹는 점,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같은 것들이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겉보기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성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가져요. 물론 색깔이 그냥 하얗게 보이는 겉보기 성질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이 얼마든 간에 다 일정해요. 대표적으로 물이 한 컵을 끓여도 100도씨에서 끓고 10컵을 끓여도 100도씨에서 끓고, 그 다음에는 한 드럼통을 끓여도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끓는 온도, 끓는 점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양에 따라서 관계없이 바뀌지 않고 고유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주면 바로 순물질과 혼합물도 구분해 줄 수가 있고 그게 어떤 물질인지도 구분이 가능해요. 딱 특정한 고유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순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요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요 여러분들 기화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화. 그러니까 기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일단 먼저 한번 보고 하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테지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을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반응 뭐라고 불러줘요?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반응 기화. 그다음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반응 승화. 선생님이 지금 하얀색으로 해준 반응은 다 열을 흡수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죠. 거꾸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반대로다.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도 뭐예요? 하얀색이 열을 흡수하는 승화에 해당이 되죠. 거꾸로 이제 노란색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자,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반응도 승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반응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응고. 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화로 가는 반응은 액체로 가는 반응은 액화. 이렇게 불러준다란 말이에요. 근데 끓음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의 일종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기화가 두 종류가 있어요. 증발이라고 하는 형태도 기화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리고 끓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변화에 해당이 되는데 증발하고 끓음은 차이가 뭐냐면 증발은 끓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증발이고요. 끓음은 말 그대로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기화예요. 딱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반응은 끓음이고 끓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 기화가 일어나면 증발이라고 하고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요.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끓음은 액체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는 거는 물의 표면에서 물 분자가 스스로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고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 보글보글하고 내부에서부터 끓기 시작하는 게 바로 기화다. 이제 끓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기화긴 하지만 증발하고 끓음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은 여러분들 얼음이 어는 점이 0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녹는 점도 0도예요. 이게 왜 어떻게 갖출 수가 있냐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0.0000001도만 높아도 녹고요. 0.0000001도만 낮아도 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겁니다. 딱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수학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취하면 결국엔 두 개가 같은 온도예요. 아주 미세하게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바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다 일정하지만 혼합물은요 여러 옆에 입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 혼합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액체 용액에서의 끓는 점을 보게 되면은 자, 순수한 액체 물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딱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정해져요. 즉 끓기 시작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게 돼요.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끓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일정한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끓기 시작하는 온도 자체도 어떻게 돼요?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끓기 시작을 해도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끓는 점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소금물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옆에 그림이 잠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순수한 물은요, 얘네가 끓여주면은 이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이 힘만 끊어내고서 얘가 공기 중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만 끊어줄 수 있는 에너지만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소금물은 물 분자가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소금 입자가 잡아당기는 힘까지 같이 끊어줘야 되는 만큼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돼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더 온도를 높여 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 끓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뭐가 계속 빠져나가요? 물이 계속 끓어서 빠져나가요.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진해져요. 그럼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은 단위 부피당 소금 입자가 많아지니까 소금 입자가 물을 잡아 끄는 힘이 더 세지고, 그럼 이 힘이 더 세지니까 이 힘을 끊어낼 만큼의 에너지를 더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온도를 계속 올려줘야 하니 농도가 진해지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끓기 시작을 해도 그 뒤로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100도보다 약간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여도 약간 더, 예,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저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라면은 그냥 맛있는 거지. 그 다음에 고체하고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 순수한 물은 온도를 낮춰주다 보면은 딱 0도씨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는 응고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거는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 온도에서 순물질은 어떻게 돼요? 온도 변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 얘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물리적으로 얼기 시작하는 온도 자체도 낮고, 얘도 얼면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더 낮아져요. 이게 왜 더 낮아지게 되냐면, 언다라고 하는 거, 얼음이 될 때 여러분들 바닷물에서 물이 얼어가지고 만들어진 빙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요, 빙산은 먹어보면은 짜지가 않아요. 왜 짜지가 않냐면은 바닷물 안에서 얼 때 소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는 게 아니라 물만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만 밖으로 다 어떻게 돼요? 밀어내버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빙하는 민물이잖아요. 담수란 말이에요. 그 짠 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바닷물이 언다란 소리는 그 안에 있는 바다에서 물 분자끼리만 어는 거기 때문에, 물이 얼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소금물이 얼기 시작하면은 물의 양이 주는 거예요. 물이 얼음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져요. 왜? 얼음은 순수하게 물만 얼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물 분자끼리 결합해서 얼음이 돼야 되는 걸 소금 분자가 옆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는 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버리면 염화칼슘이 녹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 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얘가 녹으면서 눈에 녹으면 염화칼슘 용액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진해져요. 그러니까 어는 점이 낮아져서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잘 얼지 않게 되고요. 자동차의 워셔액은 순수한 물을 해놓으면 0도씨에서 얼어버리니까 와이퍼 앞에서 나오는 거, 여기다가 에탄올 같은 걸 섞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체하고 고체 혼합물, 지금은 고체 액체 혼합물은 끓는 점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낮아졌는데,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각 성분 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녹는 동안에도요,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높아져요. 혼합물은 셋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혼합물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도 온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해요. 이게 혼합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혼합물은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순물질은 일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도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하는 계속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프탈렌이랑 디클로로벤젠을 섞어가지고 만약에 가열을 해주면 순수한 나프탈렌의 녹는 점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녹는 점보다 둘의 혼합물의 녹는 점이 일단 어떻게 돼요?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고체 혼합물의 끓는 점이 원래보다 더 낮아지고, 그리고 상태가 변하는 구간에서도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 때 온도가 일정하다. 그럼 뭐다? 순물질이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 그럼 뭐다? 혼합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래서 댐납처럼 회로 기판 있잖아요. 이런 거 납땜을 할 때 순수한 납의 녹는 점이 높아서 주석을 약간 섞으면 낮아져요. 그래서 쉽게 녹게 할 수도 있고요. 퓨즈도 마찬가지로 녹는 점을 낮춰서 너무 센 전류가 흐르면 금방 끊어지게 해서 바로 뭐를요? 전류를 차단해서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속속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뭐예요? 순물질.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순물질.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순물질. 자, 다음에는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순물질. 전부 다 순물질이죠.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거는 순물질이나 혼합물이나 두 개 다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순물질인 경우에는 순, 혼합물일 경우에는 혼이라고 쓰세요. 금은 호돈소 순물질이죠.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와 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환타라고 쓸 뻔했네. 자, 혼합물, 염화나트륨, 화합물의 순물질, 물은 화합물의 순물질, 공기는 혼합물, 식초도 혼합물에 해당이 되죠. 물과 아세트산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부피죠. 부피는 그냥 내 맘대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피로 물질을 구분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식용유 1리터하고 물 1리터가 부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은 O, X, X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많아지더라도 물질의 특성은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순물질과 혼합물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 누구만? 순물질만 일정하고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죠.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예요. 상태 변화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게 바로 순물질에 해당하는 그냥 물이고, 이렇게 상태 변화의 온도도 높고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계속 상태 변화 구간에서도 온도가 변하는 얘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소금물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6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예예요. 자, 알맞은 말을 골라주면은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할 수 있고, 자동차 앞에 유리를 워셔액으로 닦으면 얘가 에탄올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낮아져서 겨울철에도 얼지가 않고요.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고체 혼합물은 혼합하면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은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게 바로 고체 혼합물의 특징이에요.